안녕하세요 여러분. 디딤 영상 6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우의 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경우를 착착착착 세가지고 그게 총 몇 가지 개수가 있는지를 알아내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경우의 수는 일상생활이랑 제일 맞닿아 있는 단원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느 햄버거 가게에 갔다고 해볼게요. 그 햄버거 가게에는 육류로 만들어진 햄버거가 치킨, 불고기, 한우, 소고기 4가지가 있었고 해산물이 재료로 들어간 햄버거가 게살, 새우, 오징어까지 이렇게 3가지가 있었다고 해볼게요. 하윤이가 이 햄버거 가게에 가서 햄버거를 한 개만 딱 사서 먹을 거예요. 하윤이가 주문할 수 있는 햄버거의 종류는 모두 몇 가지인지 생각해 보세요. 너무 쉽죠? 이거 사실 초등학생들도 그대로 풀 수 있는 건데요. 육류를 뜻하는 햄버거가 4가지, 그 다음에 해산물을 뜻하는 게 3가지, 그래서 전체 종류는 총 7가지라는 걸 누구보다도 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깔려있는 수학적인 그런 내용은 무엇이냐? 여기서 핵심은요. 하윤이는 지금 육류 햄버거 또는 해산물 햄버거를 선택할 수 있는데 2가지 재료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육류랑 해산물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게 있으면 그걸 선택하는 것을 좀 제외해줘야 하는데 지금은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육류만 들어있거나 해산물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윤이가 선택하는 사건은 육류와 해산물을 선택하는 사건이 각각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합의 법칙을 쓸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합의 법칙, 즉 더하기를 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2사건에 대해서만 성립한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2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각각 M 그리고 N이라고 하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더하기 N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게 합의 법칙의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는이라는 말의 별표를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우리 이거 또는이라는 말 언제도 배웠었냐면 집합할 때 배웠었어요. 여러분 집합에서 사건 A 또는 사건 B처럼 이렇게 또는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였냐면 합집합이었던 거 기억하세요? 자, 합집합 예를 들어 A 합집합 B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거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니까 말하자면 합집합의 전체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고 싶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여러분 이거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공식 기억나시죠?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그 다음에 B의 원소의 개수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으면 그거를 빼줬어야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여기 지금 합의 법칙은 그래서 언제만 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부분,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즉 교집합이 없는 경우에만 쓸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게 교집합이 공집합이란 얘기는 이 원소의 개수가 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뒷부분이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M가지,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N가지라고 하면 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M이랑 N을 그냥 더해서 구할 수 있는 거 이해하셨죠? 그래서 합의 법칙은 바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수학적인 내용은 밑에도 자세하게 설명돼 있어요. 쌤이 좀 전에 얘기한 내용이 교과서 263쪽 아랫부분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고요. 이건 사실 동시에 일어나지만 않으면 3사건 이상일 때도 그대로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역시 알려져 있어요. 예를 들어 교과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색깔이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집니다. 예를 들어요, 여러분. 색깔이 서로 다르다고 하니까 빨간 주사위가 있었고 레드, 그 다음에 파란 주사위가 있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런데 이거 주사위에 눈을 던져가지고 눈의 수의 합이 3 또는 7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첫 번째 3이 되는 경우 생각해 봐야 될 거고 2번째 7이 되는 경우를 각각 생각해 봐야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사위 눈을 던져가지고 3이 되는 경우는 1, 2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2, 1 나올 수도 있는 거 이해하셨어요? 자, 그런데 서로 다른 색깔의 주사위이기
때문에 빨간 거 1 나오고 파란 거 2 나온 거랑 빨간 게 2 나오고 파란 거 1 나온 건 서로 다른 경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마치 순서상처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빨간 걸 앞에 파란 걸 뒤에 이렇게 써볼게요. 그럼 합이 3이 되는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7이 되는 경우는 좀 더 많겠죠. 예를 들어 1, 6, 6, 1 가능할 거고 2, 5, 5, 2 가능할 거고 3, 4, 4, 3 가능하겠네요. 자, 그래서 3이 되는 경우의 수가 총 몇 개예요? 그쵸? 두 가지. 7이 되는 경우의 수가 총 몇 개예요? 맞아요. 6가지. 그래서 이건 합의 법칙에 따라 3이 되면서 동시에 7이 될 수는 없는 거니까 3이 되는 경우 더하기 7이 되는 경우 해서 총 8가지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합의 법칙에서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가 중요하고요. 그것만 확인되면 구해가지고 더하면 되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수업 시간에 또 해봐요. 자, 이번에는 하윤이가 계속해서 햄버거 가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햄버거 1개랑 음료수 1개를 세트로 먹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햄버거가 이번에는 치킨버거, 치즈버거, 새우버거, 소고기버거 4가지 중에 1가지를 고르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그 다음에 음료수는 탄산음료, 주스, 우유 중에 1가지를 고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러면 하윤이가 선택할 수 있는 세트, 하윤이가 자유자재로 세트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할 때 세트는 총 몇 가지 종류인지를 구해보래요. 근데 여러분 이미 사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하윤이는 만약에 치킨버거를 선택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치킨버거를 선택한 하윤이는 세트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냐면 치킨버거랑 탄산음료 세트를 만들 수도 있고요. 치킨버거랑 주스 세트를 만들 수도 있고 치킨버거랑 우유 세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버거 1가지당 선택할 수 있는 음료가 총 3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알겠지만 선택할 수 있는 버거의 종류가 총 4가지였죠. 거기 1가지당 총 3가지의 음료가 가능하니까 만들 수 있는 세트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겠어요? 맞아요. 12가지 경우가 될 거예요. 자, 이것도 사실 지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하윤이가 선택할 수 있는 버거가 총 4가지, 그 다음에 음료가 총 3가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잇따라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고배법칙이라고 하니까 잠시만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와 같이 잇따라 일어나는 두 사건에 대하여 이를 고배법칙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요. 사건 A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각각 MN이라고 하면 사건 A와 사건 B가 잇따라 일어나는 경우의 수 또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경우를 고배법칙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수영도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영도.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이걸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태화가 오늘 아침에 입을 옷을 결정하고 싶어요. 상의는 총 3벌 중에서 고민 중이고요. 하의는 치마 바지 2벌 중에서 고민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태화가 조합해서 입을 수 있는 옷은 전체 몇 가지 조합이 가능하겠어요? 그쵸? 위에 거 3개, 아래 거 2개니까 3 곱하기 2 해서 총 6가지 조합으로 입을 수 있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시에 하거나 잇따라 하는 경우를 우리는 고배법칙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역시 몇 가지 대표적인 예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10의 자리 숫자가 소수인 경우,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일단 두 자리 자연수라는 문제를 보는 순간 칸을 2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칸을 2칸. 그런데 10의 자리, 즉 앞에 자리 숫자가 소수래요. 여러분 소수 아시죠? 뭐 있어요? 2, 3, 5, 7 4가지 있죠? 그래서 이 앞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2, 3, 5, 7 총 4가지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1의 자리 숫자가 홀수래요. 그럼 여러분 홀수는 1, 3, 5, 7, 9 총 5가지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 뒷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5가지인 걸 이해했어요. 그러면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거 4가지, 뒤에 들어갈 수 있는 거 5가지. 그래서 총 몇 가지가 가능하다? 총 20가지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거였다면 이 예제 2번은 좀 별표를 해둘게요. 이 별표 72의 약수의 개수 문제인데요. 이게 고배 법칙으로 풀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여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교과서 풀이를 보지 않고 풀기 위해 이렇게 약간 좀 내려볼까요? 자, 조금 여기 칸을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2라는 숫자를 마음속으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72라는 숫자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8, 9, 72 맞아요? 자, 8, 9, 72. 8은 2의 세제곱, 9는 3의 제곱이죠. 그래서 72의 약수를 이렇게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약수가 요거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72의 약수라 함은 2의 세제곱의 약수도 모두 다 72의 약수죠. 자, 다시 말하면 1,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세제곱이 모두 2의 세제곱의 약수고요. 그다음에 3의 제곱의 약수는 1, 3의 1제곱, 3의 2제곱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떤 의미로 생각하실 수 있냐면요. 이 1이라는 녀석은 다시 말하면 2의 0제곱인 거 맞아요? 그 다음 요것도 3의 0제곱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2의 세제곱의 약수 전체의 개수는 여기 있는 지수 3에다가 이거 1, 2, 3 각각 3개에다가 요 0에 해당하는 것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총 4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3의 제곱의 약수의 개수는 요거 2, 1에다가 3의 0제곱까지 총 3개라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말하면 각각의 약수의 개수는 지수의 더하기 1꼴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72의 약수는요.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 게 가능하냐면 요렇게 다 계산할 수 있겠죠. 곱해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요렇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요거 하나당 약수의 개수가 총 3개씩 나오는 거 이해하셨어요? 요거 하나당 약수의 개수 3개, 요거 하나당 약수의 개수 3개, 요거 하나당 약수의 개수 3개예요. 그래서 72의 전체 약수의 개수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4 곱하기 3이 됩니다. 근데 이 4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맞아요. 저 지수 3에다가 1을 더한 거. 그 다음에 이 3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맞아. 지수 2에다가 1을 더한 꼴. 왜냐면 각각의 0제곱 꼴까지 약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체 약수의 개수는 12개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쌤은 이렇게 수영도처럼 그렸지만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로 만들었어요. 3의 제곱의 약수들과 2의 세제곱의 약수들을 각각 곱하면 모두 다 72의 약수가 되므로 결국 12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든 똑같고요. 결론적으로 우린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떤 숫자를 소인수분해를 했다고 쳐볼게요. 소인수분해를 하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뭐 P의 n제곱 곱하기 q의 m제곱 뭐 이런 걸로 나타났다고 해볼게요. 각각 PQ는 소수라고 할 때 이때 전체 약수의 개수는 각각의 지수에다가 1을 더하고 각각의 지수에다가 1을 더하고 자, 이 1을 더하는 이유는 각각의 지수의 0제곱꼴에 해당하는 숫자가 이런 식으로 한 개씩 더 생기기 때문이고요. 그것까지 해서 전체를 곱하면 약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고배 법칙을 이용해서 푸는 예제니까 한번 잘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업 시간에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 한번 풀어봐요. 수고하셨어요. 안녕.